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프로덕트 매니저, 기획자, 아니면 프로덕트 오너라고 불리는 이 직업,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역할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센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획자는 리더인가? 아니면 그냥 잡부인가?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역할을 하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 아닐까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봐 보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무려 19년 경력의 업계 베테랑이 남긴 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깊은 경험과 통찰이 이 복잡한 역할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기획자의 정체성 위기. 부제는 이 직업 대체 정체가 뭘까인데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덕트 매니저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사용자의 대변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들의 힘과 영향력은 팀장이나 매니저 같은 직함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개발자, 동료들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팀 역학 탐색하기. 부제가 정말 뼈 때리죠. 이 일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사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팀원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이렇게나 어려울까요? 정말 일하면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프로덕트 매니저가 겪는 수많은 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목록 혹시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열정은 넘치는데 고집이 너무 센 동료. 또 우린 수평적이라면서 결국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상한 상황. 성공 경험이 부족해서 자꾸 위축되는 동료들. 이 모든 게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극단적인 투명성. 업무에 대한 모든 논의, 결정, 데이터. 이걸 개인적인 DM이나 메신저가 아니라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채널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고 팀이 스스로 알아서 잘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유행어를 넘어서 부제는 MVP와 애자일 같은 용어들을 오용해서 되찾기.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다들 쓰고는 있는데 제대로 알고 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원본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MVP, 린 같은 용어들이 왜 그렇게 짜증나는가?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나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쓰는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고 이 답답함, 저만 느낀 거 아니죠? MVP가 뭔지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보세요. 위에 잘못된 예시를 보면 처음엔 바퀴 하나만 줍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용자는 실망하죠. 하지만 아래 제대로 된 MVP를 보세요. 처음부터 탈 수는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줍니다. 완벽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당장 이동이라는 가치를 제공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MVP의 핵심입니다. 첫 버전부터 사용자에게 가치를 줘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VP는 그냥 대충 만든 완성도 낮은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가 정말 고객에게 먹힐까?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버전의 제품인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애자일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왼쪽 그림이 과거의 방식, 이른바 푹포수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이 애자일 방식이에요. 짧은 주기로 계속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우면서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런 애자일 방식을 실제 업무에선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로 이 칸반보드라는 걸 많이 씁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정말 강력해요. 우리 팀의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서 막히는지를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애자일의 핵심인 투명성과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칸반 보드의 흐름은 정말 간단합니다. 맨 왼쪽 백로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쌓아둬요. 그리고 거기서 이번 주에 할 일들을 할 일 칸으로 옮겨오죠. 개발자가 작업을 시작하면 진행 중으로, 다 만들면 테스트로 옮겨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료 칸으로 가면 사용자에게 가치가 전달된 거죠. 이렇게 일이 물 흐르듯이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핵심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을 측정하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성공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KPI 방식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각 부서가 자기 실적만 챙기다 보니까 정작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요즘 많이 쓰는 OKR 같은 방식은 우리 모두가 저기 보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노를 젓게 만들어줍니다.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OKR이 뭐냐면요. Objectives and Key Results의 줄임말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Objective, 즉 목표는 우리가 이번 분기에 달성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지? 같은 좀 크고 야심찬 목표를 말하고요. Key Results, 즉 핵심 결과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들입니다. 목표와 측정,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인 거죠. 그런데 OKR처럼 회사 전체의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성공은 결국 누가 만들어주죠? 바로 우리 사용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처음 만나서 팬이 되기까지의 그 전체 여정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AARR, 일명 해적 지표입니다. 왜 해적 지표냐면 AARR 발음이 해적이 소리치는 것 같다고 해서, 아무튼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로 들어와서 획득, 처음 써보고 오 괜찮은데? 하고 느끼고 활성화, 계속 다시 찾아오고 유지, 친구에게 추천까지 한 다음에 추천, 마침내 우리가 돈을 버는 수익 과정까지를 하나의 깔때기처럼 보는 거예요. 이 깔때기에서 물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즉 사용자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찾아내서 막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기획자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업의 미래는 어떨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플레이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둘째, 여러분의 영향력은 직함이 아닌 팀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MVP니 애자일이니 하는 유행어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헛된 지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측정하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분명 훌륭한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글에서 던졌던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사라질 운명의 유망 직업. 과연 이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